안녕하세요. 바로 지금 우리 눈앞에서 역사상 가장 거대한 부의 이동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거대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 여러분이 평생을 바쳐 이룬 소중한 자산을 어떻게 하면 가장 현명하게 지켜낼 수 있을지 그 구체적인 방법들을 하나씩 짚어보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수조 달러, 상상하기도 힘든 숫자죠. 이게 앞으로 딱 10년 안에 우리 부모님 세대에서 자녀 세대로 넘어갈 자산의 규모라고 해요. 이 어마어마한 돈의 흐름이 바로 여러분 가정의 미래를 통째로 바꿀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이 막대한 돈은 전부 어디로 흘러가게 될까요? 이 질문이 정말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자산이 여러분이 원하는 곳으로 갈지, 아니면 그냥 국가가 정해놓은 낯선 길로 흩어져 버릴지, 그게 바로 지금 여러분의 결정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들입니다. 먼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대한 부의 이전 현상이 뭔지 알아보고, 만약 아무런 계획이 없다면 어떤 무서운 일들이 생기는지 짚어볼 거예요. 그 다음엔 해결책인 자산 계획 도구들을 살펴보고,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신탁의 힘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돈 그 이상의 가치, 오래도록 기억될 유산을 만드는 법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거대한 부의 이전입니다. 말 그대로 전례 없는 금융 지형의 변화가 지금 이 순간에도 진행되고 있는 거죠. 이건 아주 부자들만의 이야기가 절대 아니고요.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말 거대한 사회적 흐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핵심이 뭐냐면요. 바로 이겁니다. 잘 짜인 전략적인 계획 하나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내 자녀에게 수억 원을 더 남겨줄 수도 있고, 반대로 그 돈을 고스란히 세금으로 날려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산 계획은 그냥 서류 작업이 아니라 한 가족의 미래를 좌우하는 아주 중요한 행동인 셈입니다. 두 번째 파트, 계획이 없을 때의 위험성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할래. 이것도 사실 하나의 선택이거든요. 하지만 그 선택에는 정말 심각한 결과가 따라올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할 게, 만약 여러분이 계획을 안 세우면 국가가 여러분을 위해 이미 세워둔 플랜 B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플랜 B는 아마 여러분이 전혀 원하지 않는 방향일 겁니다. 국가가 대신 세워주는 계획, 그게 바로 유언 검인, 영어로는 프로베이시라고 하는 절차입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이 직접 계획을 안 세웠을 때 국가가 법에 따라 여러분의 재산을 나눠주는 공식 절차인데요. 쉽게 말해 여러분의 자산이 목적지까지 바로 가지 못하고 돈과 시간이 엄청나게 드는 공개적인 우회 도로를 타게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유언 검인 절차의 문제점들이 뭐냐면요. 첫째,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걸립니다. 몇 달은 기본이고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둘째, 그 과정에서 변호사 비용 같은 법적 비용이 계속 나가면서 소중한 유산이 자꾸 깎여나가고요. 셋째, 이게 정말 큰 문제인데 내 모든 재산 목록이 공개 문서가 돼서 온 세상에 알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과정에서 가족들 사이에 다툼이 생길 가능성이 아주 높아지죠.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계획이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차이가 정말 극명하죠? 왼쪽은 내 뜻대로 조용하고 세금도 아끼면서 가족에게 마음의 평화를 주는 길이고요. 오른쪽은 나라가 결정하고 모든 게 공개되고 안 내도 될 세금까지 내면서 가족에게 스트레스만 주는 길입니다. 어떤 길을 가고 싶으신가요? 자, 그럼 이제 해결책으로 넘어가 봐야겠죠? 세 번째 파트, 바로 여러분의 자산 계획 도구 모음입니다. 이 필수적인 문서들이야말로 여러분에게 통제권을 다시 가져다 줄 아주 강력한 무기들이에요. 첫 번째 도구는 리빙윌이라고도 불리는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입니다. 이건 혹시라도 내가 의식이 없어서 의사표현을 못할 때 어떤 치료를 받고 어떤 치료는 받지 않겠다, 이런 내 뜻을 미리 밝혀두는 문서예요. 내 몸에 대한 결정권을 끝까지 내가 쥐고 있는 거죠. 다음은 재산관리 위임장입니다. 이것도 정말 중요하죠. 만약 내가 아프거나 해서 직접 내 돈을 관리할 수 없는 상황이 올 때 내가 가장 믿는 사람에게 내 재산 관리를 맡긴다고 지정해 두는 거예요. 덕분에 내 자산이 가장 안전한 손에서 관리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유언장이 빠질 수 없죠.
유언장은 뭐랄까, 신탁 같은 다른 도구들이 미처 다루지 못한 나머지 자산들을 어떻게 할지 나의 마지막 뜻을 정확하고 분명하게 전달하는 아주 핵심적인 문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신탁의 힘입니다. 이건 뭐랄까, 현대 자산 관리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도구 상자에서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인 무기죠. 유산의 가치를 극대화하고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는데 정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자, 1,400만 달러.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예를 들어 2025년 미국 기준으로 보면 한 사람당 이 정도 금액까지는 상속세를 한 푼도 안 내고 물려줄 수 있다는 뜻이에요. 나라마다 제도는 조금씩 다르지만 이렇게 세금이 면제되는 한도를 최대한 활용하는 게 절세의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건 미국의 경우 부부라면 이 혜택이 2배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둘이 합쳐서 최대 2,800만 달러. 와, 우리 돈으로 거의 380억 원에 달하는 돈을 세금 없이 다음 세대에 줄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제도를 잘 아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기회를 잡는 셈입니다. 그럼 신탁, 이거 어떻게 작동하는 걸까요? 생각보다 간단해요. 딱 3단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내 지시사항을 담아서 신탁 문서를 만듭니다. 둘째, 내 재산을 그 신탁 계좌로 옮겨서 자금을 채워넣고요. 셋째, 그러면 지정된 수탁자가 수익자를 위해 자산을 관리하고 나눠주게 되는데 이 모든 과정이 아까 말한 그 복잡한 유언 검인 절차를 완전히 건너뛰게 해줍니다. 신탁 말고도 아주 스마트한 전략들이 더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한 사람에게 1년에 19,000달러까지는 증여세 없이 그냥 줄 수 있어요. 또 손주들 학비나 병원비를 내가 직접 내주는 것도 세금을 피하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고요. 무엇보다 신탁은 혹시 모를 소송이나 이혼 같은 위험으로부터 내 자산을 지켜주는 튼튼한 방패막이 되어주기도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5번째 파트입니다. 지속적인 유산 만들기. 지금까지는 돈에 대한 기술적인 이야기를 좀 했다면 이제는 그보다 더 근본적이고 중요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이건 돈 그 이상의 문제입니다. 진정한 유산이라는 건요, 단순히 돌이나 부동산이 아니에요. 그 안에는 여러분이 평생 지켜온 가치관, 삶의 원칙, 그리고 우리 가족의 미래에 대한 비전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진짜 목표는 값비싼 물건을 물려주는 게 아니라 소중한 가치, 밸류즈를 다음 세대에게 전달하는 거죠. 그래서 핵심은 바로 이럽니다. 잘 맞는 계획은 나의 재정 전략과 우리 가족의 정체성을 하나로 딱 맞춰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의 부와 우리 가문의 명성과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삶의 원칙들이 여러 세대에 걸쳐서 계속 이어지게 만드는 거죠.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입니다. 여러분께 이 질문을 꼭 드리고 싶네요. 여러분이 남길 유산은 과연 무엇이 될까요? 이 질문을 통해 각자의 목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더 늦기 전에 행동에 나서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